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오늘은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저 스페셜 게스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뭐 제2본부 특집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립니까 이게? 같은 회사 선후배 아니세요? 선후배고요. 네. 저랑 방송도 제2에서 많이 같이 했었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네. 오늘 좀 같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영광이죠. 제가 박성태 우리 사실 앵커인데 앵커. 우리 JTBC 간판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젊고 패기 넘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굉장히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줬고 기여했던 그런 언론인인데 지금 하여간 밖에 있게 되었으면 정말 아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배.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강찬호 위원이 워낙 분량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박 기자 잘하셔야 우리 됩니다. 후배님한테 많이 방금 양보하려고 제 합니다. 칭찬 관련된 거여서 제가 분량을 충분히 좀 그런 드리고 싶었던. 이거 하기 애합니다. 오늘 근데 주제가 오늘 많아요. 네.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검찰 인사 요거예요. 어제 이제 먼저 요거부터 듣고 오죠.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이원석 총장 대답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칼같이 초식으로 쟀습니다. 7초간 침묵. 예. 일단 박 기자부터. 이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봅니까? 저 도어 스태핑은 원래 기자들에게 예고가 됐던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묻고 답하겠다라고 했는데 답을 안 했잖아요. 저게 답인 거죠. 괄호 속에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만 안 했을 뿐. 그러니까 저건 이원석 총장의 의도된 침묵이고 내 7초 동안 할 수 있는 말 당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집어넣어도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저 이원석 총장 알죠? 뭐 압니다. 네. 취재해 보셨죠? 제가 뭐 직접 취재는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 직접 취재는 어렵고요. 알아도 어렵습니까, 총장은? 아니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뭐 좀 잘 알거나 원래 그 전에 뭐 같은 학교 다녀서 안다거나 아마 우리 김태현 우리 진행자께서도 그럴 텐데 오히려 친구라든가 같은 학교 동문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언론 차원으로 취재하는 게 사담으로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언론으로 정색하고 취재하면 잘못하면 의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굉장히 그런 건 조심스럽고요. 뭐 주변을 이제 취재하는 거죠. 주변. 자, 그러면 지금 이원석 총장의 저 7초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주변을 이제 그 검찰 쪽을 조금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 그 듣기로는 지금 일요일 사흘 전에 그 토요일 일요일 때 이제 이른바 인사 협의라고 형식적으로 뭐가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원석 총장은 반대 의사를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가족 수사 중에 그 핵심 그런 부장 또 검사장 관련 지금 검사들을 인사하는 거는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반대 의사를 밝힌 게 토일요일인데 일요일 저녁부터 이미 해당 그 검사장들한테 다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표 쓰라고. 뭐가 됩니까? 총장이 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것을 과거에 대입해보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가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그렇죠. 그래갖고는 다 그냥 한 순식간에 바꿔버리고 그때 뭐 검찰 학살인 사람만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협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원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바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협의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시절이 엊그제이고 바로 그 해당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하고 또 다른 부분이 그때는 뭐 조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대통령 가족은 아니었죠. 측근이긴 하지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대통령 가족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거는 과거에도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아마 아들 수사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주변에서 당연히 이제 그 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은 바꿔라 그랬지만 대통령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오해 산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얘기하려다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면 보면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좀 북받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저렇게 잠시라 저렇게 침묵인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말씀에 그게 있었잖아요. DJ 정부 때도 아들 구속 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바꿔라 인사를 내라 했는데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도 지켜졌던 최소한의 공정이 이번엔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은 뭐 그러니까 공식 반응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공식 반응은 아닌데 언론에 보도인데 대통령실 관계자에 얘기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2월 원래 1, 2월에 총장 인사를 했어야 검사장 인사 했어야 되는데 총선 때문에 미뤄진 걸 한 걸 뿐이고 네. 그리고 고검장들의 사표내서 승진해야 되니까 검사장을 승진시킨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 채운 거지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 말하고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뭐 여사를 위한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관계자 얘기입니다. 예. 이분에 그거는 이제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례적인 인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잖아요. 물론 네. 보통 2월이 정례 인사인데 법무장이 바뀌었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미뤄졌을 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과 또 검찰 일부의 의견인데 예. 법무부와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영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예. 사실은 또 이제 송경우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한 1년 정도 한 번씩 인사가 나야 되는데 안 났죠. 작년에. 따지고 보면 2년 있었기 때문에 긴 겁니다. 예. 왜 있었냐? 거기서 뭘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수사가 4차장 사내에서 했었어요. 예. 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바꾸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딱 갑자기 김건희 여사 관련된 4차장 사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하거든요. 이제 할 것 같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왔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사의 연속성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수사의 연속성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이제는 할 때 됐어라고 한다? 그럼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여사 관련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포인트가 또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 인사 관행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2월 얘기하셨는데 2월은요. 예. 평검사 인사를 얘기하는 예. 거예요. 부장급이잖아요. 검사장, 부장 이런 사람들은 8, 9월입니다. 검사장 인사. 자, 그러면 지금 이분 잘 보시면 송경호 이분은 이 임기로 보면은 교체한다고 해도 뭐 그 저 2년 뭐냐 됐으니까. 그 반론을 피기 어려워요.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넘어서 2년이니까. 예. 근데 그 경우 아까 말한 수사 연속성상의 문제가 있고 예. 그렇다고 어쨌든 임기적으로 본다면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 그분 이외에는 지금 다 작년 8, 9월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월 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1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굳이 인사를 한다면 8, 9월에 했어야 돼요. 총장 이게- 새 총장 선임 인용하면서 바로 그거죠. 새 예. 총장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그거죠. 이렇게, 바로 예. 그거죠. 그래서 지금 새 총장이 와도 또 지금 보니까 모양이 헝클어지고 지금 말하도 인사 관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포인트예요. 강창호 의원 보기에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에 이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런지 한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렇게 해석해도 아. 반론을 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렇게 수사 연속성에서도 이게 좀 설명이 안 되고 예. 인사가 어떤 관행으로도 캐렌더로도 송경호 지검장 빼면 예. 설명이 안 돼요. 예. 오히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인사할 때가 아닌데 예. 쉽게 말하면 지금 껄끄러운 사건이 있으니까 교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도 반론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부장하고 검사장 입급은 8, 9월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어제 한 말 중에 저는 더 눈에 띄던 말이 그겁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을 했거든요. 검찰청 법에는 예. 검사의 보직, 그러니까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어떻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법의 명문으로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후속 인사에 대해서 총장이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요. 이 말은 인사에서 제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를 돌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 스타일에. 예. 그러면 사실 이건 그냥 직역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지금 인사는 검찰청법에 어긋난 인사입니다. 라는 총장의 의견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새로운 민정수석이 이제 오면서 예. 뭐 검찰총장 패싱 인사가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 새로운 민정수석이 오기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여사 수사를 지시하고 그것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원석 총장도 그 본인이 뭐 구체적으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감을 느낀 거라고 봐요. 민정수석이 오면 어떤 형태로든 뭐 인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예. 수사에 제한이 올 수 있다. 그거 미리 그냥 수사를 시작해서 어쨌든 수사가 멈춰지는 일은 없도록 네.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이번 국회 5월 29일까지 지속될 이번 국회에서 가급적 수사가 많이 진행되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왜냐하면 5월 30일부터 이제 새롭게 열릴 그럼 특검이 22대 뜰 테니까. 국회에서는 민주당 힘이 더 세지잖아요. 네. 야권이 192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국회 이 시 안에 그것을 좀 최대한 수사를 좀 실효적으로 많이 해서
그 특검 논란을 잠재우겠다. 결국 검찰도 지금 특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인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걸 없애는 게 목표고 사실 그것이 예. 정권의 이익하고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네. 소위 말하는 검찰 내 한동훈 라인의 정리다. 뭐 이런 표현도 언론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관련된 분들을 보면은 네. 다 이제 그 이원석 총장하고 뭐 다 가깝거나 지금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자꾸만 그 잘못된 이야기들인데 그 한동훈 뭐죠 이 정권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사실 언론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 특히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보수 언론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민주당 편 들고 이러는 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제가 잘못해가 정리하겠습니다. 보수 언론이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정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되게 현 정권에 보수정 대해서. 그렇죠. 악감정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전에 한 건 정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한동훈을 편드는 것이냐 이러한 그 관점으로 자꾸 보는 그런 그 어떤 기류가 용산 내에 있다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권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하는 것을 한동훈 편이다. 한동훈 라인에 줄 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관점에서 검찰도 여기 여사 수사를 한다니까 이것도 한동훈 라인에 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번에 많이 그 정리가 된 사람들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제2의 이종섭 사태 정도 된다고 봐요. 네? 이종섭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3월 초에 더구나 출국 금지까지 돼 있던 국방부 장관을 격에 안 맞는 자리.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그게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도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노골적이에요. 대통령의 많은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이 나타나는 게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20년 전에 DJ 정부에서도 공정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자기 가족 수사할 때 인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그냥 하겠다. 노골적입니다. 대통령이 많이 표현하는 거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는 표현하는데 어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 검찰총장의 참모 실질적 참모 7명 중에 6명을 바꿔버렸잖아요. 송경훈 중앙지검장 날렸죠. 뭐 말이 승진이지 저 먼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여사 관련 수사한 차장들 서울중앙지검 차장 4명을 동시에 다 바꾸고 1차장 4차장으로 날렸어요. 특히 디올백 수사를 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1차장. 디올백 쪽에 1차장이었거든요. 도이치모터 4차장. 예, 그런데 1차장은 어디로 갔냐? 법무연수원으로 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연수원은 연수 받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너 좀 교육이 필요해. 이렇게 보내는 곳이 법무연수원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 몇 년간에 한동훈 검찰에서는 검사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좌천됐을 때 거기 갔죠. 그렇죠.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갔습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내가 요 정도로 날릴 거야. 그러니까 공정하게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여당 의원들도 방송에 나가서 슈리트 치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우리 박 기자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의 설명은 정기 인사야. 승진 인사야. 방탄용 아니야. 소위 말하는 요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새 모든 이슈에 참전하기 때문에 페이북에 글을 썼습니다. 방탄용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이거 무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 이거는 방송 중에서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만 지극히 부적절하죠. 이장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러면 이장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공정성이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여자 하나 보호하는데 자기 여자를 보호하는데 권력을 써야 된다? 이 전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재척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때 혹시 모르니 남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으니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게 재척사유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것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상남자지. 뭐가 문제야. 대통령을 하려고 꿈꾸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요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잘 맞잖아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나 어떤 총선 책임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쓰는 글인지 아닌지 왜냐면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입장은 방탄용 그런 거 아니라 정기 인사라는데 이 말이 방탄임을 자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 둘이다. 얘기는 부인 지키려고 한 거 맞는데 그게 왜 안 돼? 그 방탄하는 게 왜 안 돼? 그러니까 방탄이 뭐가 잘못이야? 예. 근데 지금 바로 우리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을 얼마나 방탄 정당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뭐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뭐 이럴 때마다 방탄 정당, 방탄국회. 방탄을 가장 싫어하고 지금 비판한 게 국민의힘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분이 좀 드물게 TK와 PK를 본인은 다 아우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 아시다시피 경남지사를 했고 지금 대구시장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권이 영남권에는 없습니다. 없죠. TK, PK를 다 가진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지금 볼 때는 다음 차례는 나다. 다음 대권은 나다. 영남의 명실공한 맹주가 될 뿐더러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럼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대권 행보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짓밟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좀 도가 지나친 얘기고요. 정략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 어떤 법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공직자 시장으로서 정말 박성태 알겠습니다. 의원대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2부에서는 여권 얘기해보고 이제 3부에서 야권 얘기할 건데 용산 얘기 좀 해보려고.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인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 기자?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긴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뭐 의견을 개진할 거야. 제가 아는 게 어떻게 할 거야?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저 낙천자하고 낙선자를 너무 많이 등용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아직 확실히 결정난 거 아닌데 뭐 이용 전 예, 의원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 네. 정광삼 전 춘추관장,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다 낙선한 사람들 거기다가 대통령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어떤 예. 시각이었거든요. 저출생 수석 얘기까지도 예. 대변인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 텐데 저출생 수석까지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의리 본인의 사적 관계 뭐 선거운동을 하면서 친했던 가까운 분들이 이제 낙천해가지고 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민이 많다가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럼 수석도 만들까? 그러면 자리가 몇 개 더 생기겠는데? 에이 설마 그거는 너무 추정 아니에요? 제 상상입니다. 예. 추정인데 아니, 상상이라는 거죠 그냥. 예. 지금 인사가 다른 필요성이나 적절성보다는 예. 자리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예. 대통령이 그걸 더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 내 가까웠던 사람이 자리를 그러니까 바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도 예면 내 가까운 데서 이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예. 지금 이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은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장 결국 이제 초점은 친정 체제 친정 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믿고 예. 뭐 식구처럼 쓸 수 있는 사람, 또 지난번 총선에서 뭐 자기를 위해 희생을 해준 사람. 지금 예를 들어 장해찬 무소속으로 지금 부산 수영에 나갔던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지금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론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보도가 한번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인사 검증 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만약에 장해찬 전 위원까지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그림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뭐 장해찬 그 전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부산에서 그 원래 국민의힘이 3월 말에는 전 비례까지 합쳐도 80여 석밖에 못 맞는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때 예. 부산이 10석 이상 날아간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아마 듣기로는 그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한번 좀 만류해서 예. 좀 그 장해찬 부석 후보가 좀 사퇴하는 단일화하는 좀 이런 방안을 좀 건의를 했는데 일식당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장해찬 위원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밀접한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결국은 이번에 어쨌든 당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해당 행위를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여당의 해당 행위를 했음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는 걸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서 더 용산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 되면서 지금 이런 친정 체제 또 이런 그런 게 더 강화된다고 보이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면 승부하는 게 맞습니다. 어떡해요? 그 검찰 수사가 지금으로서는 용산이 볼 때는 가장 합리적, 가장 최소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가래로 이제 못 막는 상황이 가기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면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만 뭐 검찰 인사를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막 그 수사에 방해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인사를 갑자기 해버린다든가 또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검찰에 대해서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인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 불리는 김영 칼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 보니까 부인 연출 제목이 부인 연출 비서관 행정관 용산 밖으로 내보내야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뭐 쭉 쓰고 마지막에 저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싶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좋은 변화를 뒷받침할 물증을 원한다. 부인과 선을대고 있는 비서관 행정관을 내보내는 건 중요한 물증이자 대통령실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이다. 여기 이제 그 강석철 조선일보 고문의 죄송합니다. 강천석 조선일보 강천석 죄송합니다. 네,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의 강천석 칼럼 김영 칼럼 네.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 삼간시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삼간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언론의 표현입니까? 언론의 표현입니다. 언론의 표현들인데 네. 지금 이른바 줄을 대고 있다고 언급된 그 비서관, 행정관 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최근에 보면 두 가지 좀 그 총선 이후에 여권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지금 강천석 지금 그 조선일보 그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라인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출입 기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 한국일보 두 분이 한국일보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해괴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비선들인데 협상을 주선했다는 거간 비선들이 막 후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비선이 얼굴을 내미는 순간 비선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냐? 뭐 그 여기에도 이게 저 가장 큰 이제 그 의혹은 이 함성도 교수, 이분 교수 정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명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대놓고 언론에 내가 비선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는 적어도 그 용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 추정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이런 뉘앙스로 그 방송에 나와서 나도 힘상득 교수 아는데 그분이 뭐 완전히 없는 얘기 하는 분은 아니고 뭔가 좀 조율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동영상을 함성득 교수 본인이 주변 지인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확인된 겁니까? 그러니까 확인된 겁니다. 제가 지금 함성득 교수랑 아는 언론인 통해서 그 언론인이 받아갖고 그 언론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그래서 그 동영상을 그분 통해서 받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데 이 함성득 교수가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가 나니까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그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터넷판에는 조금 톤 다운 시켜달라. 나머지 얘기는 3부에서 광고 듣고. 네. 아까 하던 얘기. 그래서 이 함성득 이 교수가 그럼 본인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다 팩트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팩트라고.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뒤늦게 이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뭐 기사 삭제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일부만 고쳐달라 그랬는데 일부만 고쳐 어떻게 뭘 고쳤냐면 한국일보 인터넷판에서 요게 가장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이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 얘기하는 원희룡 전 장관 배제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어떻게 보면 후보의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걸 갖고 함성득 교수가 바꿔달라고 한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바꿔달라 그래서 한국일보가 그렇게 바꿨어요. 경쟁자나 불편한 인사랑 똑같이. 좀 다르죠. 약간 뭐가 다르냐면 대선 경쟁자까지 이제 윤 대통령이 막 신경 써서 이재명 대표 해준다.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얘기잖아요. 당원들한테. 이것 때문에 보수층에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난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지지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 이런 인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지. 협치의 차원에서. 대선 경쟁자까지도 내가 배려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지만 그게 50부 100부인 게 결국은 원희룡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눈에 띄는 건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에 갈 의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일각에서는 거의 됐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돌연 어느 순간 정무수석으로 격하되더니 아예 없었던 일이 됐어요. 이 과정이 보면은
그 이 영수회담 네. 그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랑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 예.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밥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원 장관은 원 전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극도의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 했느냐 하는데 그 옆에 전화를 보여주는데요. 전화가 계속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중앙일보 강찬호, 뭐 예를 들어 뭐 JTBC 누구, 뭐 계속 전화가 와. 원 장관이 그 딱 보여주면서 지금 기자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내가 안 받고 있다. 이게 뭐냐? 내가 미안하지만 너희들에도 얘기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원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선거 때 우리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냥 만난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최측근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언론한테는 아예 혹여라도 뭐가를 하나로 잡힐까봐 지금 아예 안 받는 모드를 본다면은 뭔가 하나가 있다. 참고로 원 장관의 이제 앞으로의 거취는 당 대표에 나가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어 강조했던 그 저출산 그 관련 그 저 부총리 자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측근들은 지금 여당 대표했다가는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만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취를 놓고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 전 장관이 저랬잖아요.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나왔을 때 의혹이 나왔어 여사에 관련 의혹이 암만 듣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고속도로 SOC 사업을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혹이 나와서 해서 안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충성파입니다. 막무가내 충성파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전국 수석을 한 원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습니다. 이거는 나도 대통령 손절 이 얘기를 그냥 장면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이거 공호 추정. 왜냐하면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채널A 기사에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 전 장관도 그러면 대통령과 이제 멀어지고 이 한국일보 기사 이후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한 배를 탈 수도 있다는 신호다. 그렇죠. 이제 충분히 추정이에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지금 기자들이 다 그렇게 보죠. 그걸 개의치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상 못했다는 거는 원 장관이 생각이 없는 거고 당연히 원 장관이 생각이 있으니까 예상을 했겠죠. 개의치 않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요게 한 가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전화를 일체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지금 저렇게 그렇게 지금 좀 전에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전화하는 걸 뻔히 아니까 안 받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쪽 프레임에 아직은 내가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나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본인 거예요. 입으로 확인은 안 시켜주겠다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상황 바뀌면 또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분석은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언론은 보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박 기자. 예. 정리된 겁니까? 추미애 당선인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명심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아까 아니고 한민수 대변인은 명심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손이 보여버렸잖아요. 너무 보이는데? 손이 보여버려가지고 네. 보이지 않는 손은 없어요. 네. 보이는 손들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누구 지금 손이에요? 박찬도 원내대표가 다들 후보 만나서 물밑 조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밑 조율도 아니고 사실 물 위에서 조율을 해서 정성호 의원이랄지 조정식 의원이랄지 그냥 불출마하는 쪽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만 만나면 불출마가 됐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도 사실은 후보 등록 당일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날 낮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게 아니고 불출마를 표시했죠. 그렇죠. 네, 원래 출사표를 다 준비를 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박지원 원장도? 예, 박지원 원장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했다. 이거는 보이는 손들이 그냥 작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자, 그러면 잠깐 저 하나만 더 첨언하면 박찬대 원내대표 3선입니다. 네. 지금 정성호, 조정식 5, 6선이 되다가 그 나이도 많아. 측면계에서 이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정성호 그야말로 지존이죠. 또 조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쯤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뭐 원내대표라지만 3선급이 어떻게 가가지고 국회의장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 도전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박찬대의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보이는 손. 그 보이는 손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두 분 어떻게 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이건가 정리할 거야. 죄송합니다. 네. 너무 보이게 정리했어요. 야, 근데 한민수 대변인은 없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 없고 명심 없고. 이거 좀 말씀드려야지. 공식 당의 입장. 자, 근데 가정으로 두 분의 얘기대로 보이는 손이라고 할게요. 있다면 그 이재명 대표라면 가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왜 그런 추미애 당선인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어디로 칠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뭐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석 의원이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선회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제가 이재명 추정? 대표와 얘기한 바도 없고 사실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추정인데 제가 보고 상황을 보고 느끼는 거고 주변들의 전언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약해진 당내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해요? 예, 약해진 상대적으로 약해진 총선에 공천 파동 있은 뒤에 사실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나 부산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조국 혁신당이 더 높았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야권 지지층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죠. 지금 프레임이 갖고 한번 끼어들면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끼어들어요.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자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독불장군식이고 마이웨이식이고 컨트롤이 안 된다. 그렇고 국회의장 의전 서열 2위가 되면 당연히 추미애 의장도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 입지를 꿈꿀 거라고요. 그럼 경쟁자가 됩니다. 또 추미애 당대표가 팬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이른바 제명인내 마을 강성 지지층 속에서 엄청나게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 시켜야 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중반에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내 말에 직접 글을 올립니다. 조그만 차이를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나오자 정성호 의원을 향해서 왕수박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강성 지지층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오히려 자기가 나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이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에까지 불리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왕수박인 정성호 의원을 국회의장 시키려고 만약 대표가 해 그러면 대표도 우리 말을 안 따르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조그만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빠르게 명심은 추미애 의원에게 따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 흔들려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본심을 꺾었다고 봐요. 그거는 왜 꺾었냐? 그 강성 지지층을 본인이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게 방증된 거예요. 아 오히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면 모든 문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제명인의 마을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아이 그래도 대표 결정을 따라야지 저는 이럴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제명인의 아니라는 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제명이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재명 대표가 일단 제명인의 마을 주민들의 뜻에 휘둘리고 있다. 휘둘리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좀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따르고 있다.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 의원은요. 저 그런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그 여러 가지로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안 시킬 생각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김진표 의장도 그렇고 민주당이 하자는 데는 잘 안 해주잖아요. 직권상정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의장이 되면 의장의 어떤 그 중립성, 자리란 게 있으니까. 권위 이런 걸 따진다.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본인 이재명 표 어떤 입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닌 말로 탄핵 상황만 무르익으면 탄핵 밀어붙여야 되고 이럴 때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결국은 행동력 있고 강성인 추미애 의장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이 그동안 입법 폭주할 때마다 그야말로 이제 여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추미애 이 의원 당선인은 아니야 의장의 중립성이라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하면서 나 직권상정 니들 원하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시켜줄게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의장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겠구나. 우리 부담 덜 수 있다. 이런 악역을 오히려 추미애 의장이 될 경우 넘기고 본인은 오히려 의장한테 조금 더 신경 조금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추미애 의장이 되면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야말로 같은 편 원래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좀 레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DMZ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성태 기자, 강천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